네, 네, 안녕하세요. 가능하시다면, 카메라 켜고 우리가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너무 좋겠고요. 후다닥 퇴근 중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하, 세션 듣고 하루 마무리 알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루 마무리 알차게 해주시고, 오늘 빌더 트랙 첫 특강을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일기에서는 라이브로 한다는 게 사실 저에게는 도전적이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퀄리티 유지와 여러 가지 부분, 컨트롤을 위해서 이제 라이브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네. PPT 색깔 예쁘죠? 네. 이 빌더 트랙은 좀 PPT의 컨셉은 아니고 살짝 색깔이 다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오늘 이렇게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빌더 트랙 관련돼서 특강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시는 용어가 있다든가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실 모두의 그 수준을 다 맞춘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만 사실 빌더 트랙이라는 이 작업 자체가 어느 정도 IT 용어를 많이 포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기초적인 용어 같은 경우에는 다 풀이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챗GPT에 좀 물어보시고 진행을 한번 해주실 수 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빌더 트랙 1강, 돈을 버는 아이디어 기획과 초기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수익화를 위해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인드셋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을 배우는 주 목적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 채팅창에 저는 지금 왜 바이브 코딩을 배우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밥도 못 드셨어요, 드론님? 돈을 벌고 싶어요. 네, 시간을 벌고 싶어요. 수익을 내는 서비스. 그렇죠. 돈을 벌고 싶다. 수익.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자동화, 수익, 머니, 내 서비스. 그렇죠. 자아 실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분들은 왜 이걸 배우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세상에 대한 영향력. 야, 그렇죠. 맞아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실 수 있죠.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하고 싶다. 너무 맞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걸 원하고 있고, 지금 제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스킬 여러 가지. 비개발자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블 코딩을 배우는 주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크리에이터 생활이든 아니면 어떤 생활이든 사실은 모든 지속성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역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돈 버는 방법 같은 게 세상에 존재한다면 누구나 일조 부자가 되겠죠?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더 수익화 확률이 높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시장에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좀 더 수익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답장을 써주시면은 한번 답을 같이 맞춰보시죠. 음, 후자가 좀 많긴 하네요. 네, 레드오션. 네, 네. 이미 시장에 있는 아이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올라왔어? 다른 의견 같은 건 없으시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번. 조시님의 의도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있는 아이템일 경우에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당연히. 그죠? 왜냐면 이미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다 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버는 시장 앱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죠. 역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난 이한별 대표님이 있습니다. 넥스트러너스 대표님인데요. 사실 이한별 대표님은 VC 투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거의. 오로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그 창업 방식으로만 연 200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 없이 나 스스로 그냥 다 일으켜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말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분의 원칙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일단 돈이 벌리는 사례만 걸러서 진입을 한다입니다. 일단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 벌리는 앱만 혹은 시장만 걸러서 진입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패를 기억에 안 남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 많은 마음을 쏟게 되고 너무 많은 뭔가 그 리소스 혹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너무 가슴에 큰 상처가 남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약간 그 오프라인 창업이라든가 점포 창업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백다방을 하나 오픈하는데 제가 알기로 1억이 좀 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상권이 안 좋아서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백다방을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돈도 잃었죠. 마음의 상처도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포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되게 하다가 많이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창업은 제 생각이지만 뭐든지 만드는 거는 실패를 기억에 안 남게 내가 그런 걸 했었나? 라는 수준으로 빠르게 검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제품이 없어도 랜딩 페이지로 미리 팔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거야. 이런 서비스가 있어. 라고 그냥 어떤 근거 없이 딱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거는 무조건 있어야겠긴 하겠지만, 물론 만들기도 전에 내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데이 원에 만약에 뭔가를 판매할 수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아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돈이 벌리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우리가 앱을 몇 가지 들춰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포토룸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포토룸이라는 서비스는 뭐냐면 배경 제거 서비스예요, 사실은. AI로 배경 제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 너무 보편화가 돼 있죠. 솔직히 말하면 아이폰에 우리가 사람 얼굴만 찍고 그거를 롱프레스만 하더라도 배경 제거는 이미 되는 시대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거를 이런 그 세상의 수혜를 못 받으신 분이 대단히 많아요. 세상에 배경 제거 앱이 아직도 팔리고 저게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수요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앱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내가 생각하는 것 수준 이하로 그 앱이라든지 아니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단순한 기술조차 여러분들이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포토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배경 제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제공하거든요. 배경 제거를 해서 그 뒤에 뭐 이렇게 텍스트를 따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약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되게 가능합니다. 이미 그 이제 200만에서 300만 달러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구독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되게 단순한 앱이 있습니다. 더 플러시라고 하는 앱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찾는 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하철마다 공중 화장실이 있고 카페를 들어가도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여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유럽만 가도 모든 화장실들은 다 유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도화 시켜서 내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빨리 찾게끔 해주는 그런 앱이 사실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시면 50만이 넘게 다운로드를 이미 받았던 앱이고, 샘 러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광고 혹은 유료 프리미엄 기능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글로벌 앱을 이렇게 런칭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또 API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따릉이를 뭐 혹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지도 API를 열어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에게만 따로 제공을 하는 그런 앱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보편적으로 쓰고는 있는데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뭐 지도 앱이라든지 API 같은 것들을 단순히 영어로 번역해서 내놓기만 해도 사실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저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원세크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 간단합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여기 소셜미디어 중독되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앱은 뭐냐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열기 전에 1초 정도 딜레이를 주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딱 그 정말 보겠어? 그럼 기다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닫기까지 기다린다. 이런 정도의 어떤 대기 화면을 보여주는 형태인 거죠. 우리는 사실 도파민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레드 켜고 인스타그램 켜고 유튜브 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막아주는 서비스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앱 같은 경우에는 10,000달러 이상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기꺼이 결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독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금연 보조 서비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시는 저 한태봉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뭐였죠? 알코올 중독 치료 앱을 또 만든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그게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만 퍼진다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오케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시나요, 혹시? 아실진 잘 모르겠는데 이 서비스는 피터 레벨스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우리 그 연 40억 버는 1인 개발자 피터 레벨스가 만든 서비스인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원격 채용 공고 사이트이고요. 텍스트 기반 그냥 이렇게 사실 엑셀로 출발한 서비스거든요, 이게. 그 스프레드시트로 시작한 서비스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좀 많이 그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걸 서비스화 해보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연에 한 30만 달러 이상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커뮤니티가 되게 존재하는 시장이기도 하죠. 원격 근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격 근무 플랫폼이 있긴 있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그 뭐 커리어 머시기 그런 앱이 있는데 그 서비스도 원격 근무에 되게 특화된 서비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그 사실 원격 근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재팬 데브라고 하는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만 근무를 또 할 수 있는 리모트 원격 서비스, 그러니까 원격 근무 채용 공고 서비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파스텔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건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하는 서비스인데 디자이너들이 그 웹사이트 디자인을 여기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 홀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사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든가 아니면 인하우스 디자이너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비중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피드백 받을 데가 없어요. 내가 이런 디자인을 했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디자이너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서 그 피드백을 딱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 기반으로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여기 부분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부분 좀 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코멘트가 날라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뭐 원격 피그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풀이 있는 피그마인데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컨펌을 내가 주변 동료한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세계에 있는 수많은 디자이너들한테 내 디자인을 올려가지고 원격으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피드백 도구인데 월 20K 이상, 2만 달러 이상 벌고 있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반복적인 그 고통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B2B 사스 형태로 또 확장을 해서 이렇게 수익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돈을 버는 사례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소리 저 잘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네. 수민님이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게 아마 수민님만 그러신 게 아닐까요? 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소리 설정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실패를 기억에 안 남게 빠르게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 최소 기능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MVP라고 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대충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바퀴 하나가 있고 얼굴 하나가 있는 그런 형태로만 MVP를 내놓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MVP라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가 그 스케이트보드 마냥 바퀴가 4개 정도는 있고 굴러가게끔 하는 그런 작은 형태로는 완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기능을 붙여서 거기를 좀 더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던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동 모터를 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최소 기능을 잘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제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예전에도 굉장히 유행했던 개념인데 프리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불패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미 그 되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단 하루 만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시장에 내놓고 그걸 사람들이 대기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낼 의지가 있냐 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반응이 좋고 그게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는 개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사실상 ASC가 어쩌면 프리토타이핑이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노션으로 딱 한 페이지를 만들었던 랜딩 페이지를 뿌렸는데 결제가 들어오고 대기 신청이 들어왔죠. 그죠?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뭘 할 거다라고만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의 결제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긴 했었고 그 니즈가 분명히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가설을 이미 검증을 하려고 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제품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빌딩하는 것 자체가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고도화 과정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과제 같은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부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 먼저 해보실 텐데, 이런 형태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나는 팔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존의 오디언스가 있거나 없거나 한번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고 진지하게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러버블의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이제 런치드라고 하는 그런 그 탭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런치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어떤 배포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런치드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이렇게 프로젝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GIF 밈 메이커라고 해서 이게 지금 1위네요. 그죠? 여기 엄청 투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런 데 가서 이런 서비스가 지금 러버블에서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있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한데 어쩌면 반응이 또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잘 되네?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그 러버블 런치드 그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가 필요할까? 나는 정말 팔리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직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도 대단히 많을 거고 흐릿흐릿하게 생각해 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건 뭐냐? 아이디어 탐색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실 수 있도록 리소스를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죠. 아이디어 탐색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이미 저희 커뮤니티에 제공을 했던 혹은 그 외부에 조금씩 공유를 했던 500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이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예를 들면 100만 달러 이상이라든지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타이니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이 서비스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타이니 스타트업스는 새로운 그 되게 작은 타이니한 서비스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좀 프로덕트 헌트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 그러니까 너무 크지는 않은 그런 규모의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좀 올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좀 보트를 좀 받고 투표를 좀 더 받고 이렇게 보시는데 이 서비스를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버이앤셀 스타트업 같은 데 가시면은 이런데 이제 가입을 잘 하시면은요. 여기에서 이미 매물대로 올라오는 사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물대로 올라온 사스가 지금 레브뉴가 4,000달러를 벌고 있다. 근데 에스킹 프라이스는 15만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월 4,000달러를 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거의 한 2억 원의 자기 서스를 판매하려고 올리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형태의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좀 탐색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고 뭔가 내가 이걸 잘 운영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사십시오. 네, 그게 훨씬 더 오히려 돈 제일 빨리 버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 이런 서비스들 좀 탐색을 하다가 이미 돈을 벌고 있고 제로 투 원을 직접 하기보다는 원 투 텐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사서 내 걸로 코드를 클론을 해오고 그걸 계속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도 있는
형태는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니 스타트업이나 버이앤스텔 스타트업에서 되게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이트, 프로덕트 헌트가 이제 되게 대표적인 이런 스타트업, 그 작은 제품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성지와 같은 곳이죠. 프로덕트 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모로 매일매일 새롭게 프로젝트가 런칭이 되고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하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1인 개발자는 아니고 대부분 그래도 한 3, 4명 정도는 모인 되게 진지하고 잘 맞는 프로덕트가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프로덕트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덕트 자체도 다 거의 아직 수익화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반응도가 되게 높고 되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도가 되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프로덕트 자체가 되게 뾰족하게 들어갔다.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이렇게 대부분 1위를 하고 되게 순위가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스터데이 탑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위한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떴었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보시면서 탐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스는 대단히 많아요. 뭘 만들고 뭘 어떻게 내가 팔 것이냐. 결국은 실행의 문제가 되겠죠. 이미 그리고 너무 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또 보면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늘 저희 빌더 트랙 자료 게시판에 제가 빌더 트랙 라이브러리를 좀 올려놨어요. 좀 여러모로 좀 오랫동안 준비한 자료이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한번 검토해보고 찾아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제가 지금 그 올려놓은 노션 페이지를 사실상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좀 검증된 내용이라든지 되게 해외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셔서 이 내용들 같이 탐색을 해보시고 진입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서비스를 하나 신청을 했다. 선정을 했다. 서비스를 내가 선정을 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그 서비스를 예를 들면 지금 뭐 보통의 스타트업 계시는 분들은 당장 랜딩 페이지 만들고 사실 그냥 바로 검증하시고 혹은 내가 오디언스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만들고 검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런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아이디어가 좀 더 약간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체는 챗GPT의 딥 리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바른 아이디어 구체화 방식은 이런 다음 세 가지 스텝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아이템을 잘 조사하는 것, 팔리는 아이템을 잘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는 지금 내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인가를 좀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스타트업에서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실 타이밍이긴 합니다. 사실 그 바이브 코딩 툴이 지금 막 이렇게 떴었잖아요. 근데 작년 딱 이 시점만 하더라도 코딩 툴이 없었고 심지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무용지물에 가까웠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그 챗GPT가 3.5밖에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했었고 제 뉴스레터 가보시면은 제가 작년 6월에 이미 챗GPT 요약 서비스를 리플레이스로 한번 구현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코딩을 잘 해준다고는 하지만 좀 조악해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고 좀 스케일업이 되게 힘든 상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지금은 진짜 춘추 전국 시대죠. 완전히 골드러시 시대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라이트 타이밍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걸 내놓는다면 정말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가 바로 알긴 어려우니까 딥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리서치 수단들을 검토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까? 해당 아이템의 기획서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는. 그 시장이 이미 존재한다? 지금 괜찮은 타이밍인가? 그런 다음에 기획서를 만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러버블이든 바이브 코딩 툴이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냥 막 만들어요. 그냥 막 만들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될까? 어떻게 될까? 하다가 말아요,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냥 한번 맛만 좀 봐볼까 하는 느낌으로 좀 만들다가 끝내버리고 맛만 좀 봐볼까 하다가 근데 계속 또 코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그냥 시간 쓰고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뭘 더 잘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좀 개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다 거의 다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사실상 거의.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은요. 자,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우리가 러버블 아이디어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그 도구를 제가 우선 저희 노션 페이지에 자료집, 자료실 폴더에 제작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올려놨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보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러버블 아이디어 밸리데이터는 일단 모델을 바꾸십시오. GPT-5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거를 딱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유튜브 요약기를 만들 거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네, 좋습니다. 근데 그냥 너무 유튜브 요약기라고 하면은 뭉뚱그려져서 사업성 검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미 너무 많은데 너 진짜 그거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검증을 위해서 이제 물어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약기는 어떻게 동작하고 타깃 오디언스는 누구고 언어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좀 더 한 바퀴 더, 그러니까 한 뎁스가 더 들어간 그런 질문들을 이 친구가 조금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튜브 요약기라면 돈 벌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줍니다. 하지만 살릴 방법은 있다. 특정 니치에 집중을 해라. 예를 들면은 뭐 영어만 따로 요약한다든가 아니면 정치 요약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 검증 같은 걸 조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볼 거냐? 그러면은 정치 유튜브를 요약할 거야.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또 해주겠죠. 그러면 자, 이제 좀 살아있는 타겟팅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냉정하게 또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쫙 이게 검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이 GPTS랑 좀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뾰족하게 한번 다듬어 볼 수는 있겠죠. 차별화, 지금 단계에선 전혀 없다. 그냥 요약기만 하면 망하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검증해서 사용을 해봤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거든요. 첫 1000명을 어떻게 고객을 모으게 할 것인가, 그리고 초기 타겟은 누구를 할 것인가, 뭐 정치 관련 유튜버를 한다든가, 기자를 한다든가, 대학 연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해주죠. 정치 유튜브 요약기라는 단순 아이디어가 돈 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뭐 바로 실험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어디에 가서 그 나의 서비스를 좀 점검해달라, 검토해달라라고 했었을 때 그런 피드백을 사람들에게서 갖기는 되게 어렵고 특정 타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냉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검증을 한 번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 서비스를 생각보다 내가 더 딥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이고 심층 리서치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심층 리서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내가 이 서비스를 이제 만든다고 쳤었죠. 그러면은 정치 유튜브 요약기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으면은 뭐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복사하고 새로운 챗GPT로 가서 이걸 누르고 신칭 리서치를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딥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런 아이템을 할 건데 지금 시장이 괜찮은 타이밍인지 분석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아이템의 시장 타이밍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정보를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 말도 안 되지만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뭐 기자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좋습니다. 이제 한번 리서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리서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딥 리서치는 사실 굉장히 제가 느끼건데 정말 정말 퀄리티가 좋은 서비스가 맞습니다. 뭐 최근에 뭐 AI 스튜디오도 나오고 다른 뭐 그룹 같은 데서 딥 리서치 서비스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클로드도 다 써봤지만 ChatGPT의 딥 리서치를 따라가는 곳이 사실 잘 없어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도구를 쓰시는 분들이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많이 그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딥 리서치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 검증을 해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저는 퍼플렉시티를 쓰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진짜 너무 구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쓰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써봤던 너무 많이 써봤기도 했고 그 퍼플렉시티, 딥 리서치, 뭐 파이낸스 이런 다 써봤지만 선호하지 않습니다. 딥 리서치 그 퍼플렉시티 안 서비스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심층 리서치를 활용을 해서 시장 검증을 해보고 이게 정말 맞는 타이밍인지를 1차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보고 진입을 해보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기획은 실패에 가깝고 그리고 단단하고 라이트 타이밍 그리고 타이밍이 좋은 기획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어 쳤을 때 먼저 이 점을 꼭 깔고 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이제 PRD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PRD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PRD는 뭐냐? 일단은 Product Requirement Document입니다. 뭐냐면 제품 요구사항 문서인데 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시겠지만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PRD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네. 사실 충격적이게도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로 쓰고 있었거든요. 이 기획서를. 근데 최근에서 그 바이브 코딩이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 PRD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AI가 이 모든 기획서를 다 잘 읽고 해석을 해서 그걸 가져오는 그런 기준점과 혹은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룰 같은 역할로도 좀 작용을 하기도 하고 내가 뭐 스펙을 좀 더 자세하게 쓰지 못할 때 AI가 써주면서 좀 더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건이 되기 때문에 PID라고 하는 이런 용어 자체가 좀 많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왜 바이브 코딩에 PID가 필요할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AI한테 명확하게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AI에게 내가 그 예를 들면 유튜브 요약기를 만들 거야 라고만 말을 했으면은 그럼 너 어떻게 만들 건데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괜찮은가요? 근데 그건 어떤 스펙으로 하실 건데요?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명확하게 시키고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소통을 훨씬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세밀하고 디테일한 설계도를 잘 제공을 하고 건축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빠른 반복과 실험을 하기 위해서도 PID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PID는 초기 가설이고요. 그냥 만들고 써보고 피드백 받아서 계속 바꾸는 그런 존재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게 하나의 그 스태틱한 그런 부분으로 남는 게 아니라 계속 바꾸고 실험하고 개선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설 없이 만들게 되면은 내가 계속 갈팡질팡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PID 같은 경우를 좀 더 계속 더 참조를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발 리소스를 나중에는 이거를 아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진짜 그냥 정말 무턱대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야, 바로 나 이거 만들어줘, 뭐뭐 해줘, 뭐 로그인 만들어줘, 그다음에 백엔드 할 거야, 디자인 할 거야,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데 개인이 만드는 프로덕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정을 잘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상세 기획서가 잘 마련이 되어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만들다 보니까 실패하고 도망가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대로 된 기획서를 한번 갖고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웹 기획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디지털 업계에 있은 지 거의 15년째 되는데 사실상 PRD라는 문서는 사실 어떨 때 썼었냐면은 저는 에이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는데 요구사항 기획서를 제안서 쓸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그 기획자로부터 받는데 보통 그 IT 필드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상위 기획서라고 하는 분 얘기라든지 아니면 상세 기획서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아, 물론 이게 약간 구닥다리의 느낌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토스는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PM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위키 문서 이렇게 따닥따닥 이제 만들고 그 보통 그걸 보고 바로 디자이너가 바로 실 디자인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많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위키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 상위 기획서도 쓰고 이렇게 상세 기획서를 뭐 PPT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렇게 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PPT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도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 개발 스펙들을 다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왔었어요. 이게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심지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이유는 뭐냐면 되게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든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는 업로드 버튼이 있고 삭제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업로드는 내가 업로드를 누르면 어떤 창으로 뜰 것인가? 삭제를 하면은 이 사진이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다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그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명확한 정의를 해줍니다. 네, 이런 정의서를 여러분들이 사실상 쓸 준비가 돼 있으셔야 제품을 만들 준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과 어떤 생각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저런 그런 그 기초적인 그런 제품을 다루는 되게 디테일함 없이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다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까지 막 자세한 상세 기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해보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혀 상관 안 하시진 않을 수밖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 혹은 디자인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고 보통 기획이나 이제 개발들을 다 들어갔는데 최근의 바이브 코딩 트렌드는 막 그냥 개발부터 쫙 해버리고 뭔가 화면 탁 만들어주니까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으로 확 넘어가는데 사실상 IT 쪽에 있는 개발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AI가 물론 그걸 단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확 화면 개발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효능감을 빨리 느끼긴 하겠지만 기초가 없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게 바이브 코딩의 하나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PRD 문서를 꼭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PRD 문서를 만들면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기획을 아주 상세하게 쪼개서 예외적인 상황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론님, 맞아요. 감리업체 스타일이 변경돼야 저런 것도 변경되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PRD를 써볼 텐데, PRD 툴 중에서 정말 좋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은데, 도구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스터라고 하는 툴이 있죠. 부스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부스터는 저희 그 커서 마피아님, 최순민 님이 만든 PRD 제작 툴이고요. PRD 문서를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 만들어 보고, 그거를 그 만들어진 문서를 그 커서 MCP나 이런 데다 연동을 해서 그 PID를 참조해서 AI가 개발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되게 자동화된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스터 AI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올인원 바이브 코딩 PM이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무료로 시작하기 누르면은요, 우선은 뭐 로그인을 해야겠죠? 클러크 로그인이네요. 이제 클러크 로그인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만든 프로덕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프로젝트 누르고 여기서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제 쓰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인터페이스가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원래는 네. 제가
제가 원래 알려드리고 했었던 내용을 뒤 후반부에 넣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PID 실습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텐데, 그거를 좀, 먼저 설명드릴 것들을 좀 설명을 해보고 지나가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PID 문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모르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예시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기능 요구사항, 기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러버블을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이런 프론트엔드 기술을 Next.js라는 느낌 그런 형태로 써시잖아요. 그러면은 안 돌아가요. 이렇게 절대로. 왜냐면 일단은 제가 미리 예고드리지만 러버블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바이트 JS 기반으로 만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그걸 쓰는데 Next.js를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PID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백엔드 같은 경우에도 Node.js는 이 웹 기반 바이브 코딩 툴에서는 뭐 이렇게 그 Node.js는 컴퓨터 자체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PID 문서를 딱 봤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기획 내용은 조금 알겠는데 기술적 용어는 대부분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여기 지금 개발자분들은 계시는데 개발자분들은 이걸 다 아시죠? 뭐 오스 로그인, HTTPS, 뭐 WCAG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근데 일반 비개발자분들은 이런 걸 다 모릅니다. 다만 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좀 짚고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들을. 왜냐하면 이런 거를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는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사실 빌더 트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게 처음에는 약간 기술적 용어들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당장 러버를 들어가서 그냥 딸깍딸깍 만들고 빨리 내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탄탄해야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만 쓰는 게 어려운 용어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성공 지표, 뭐 북극성 지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뭐 알프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알프 뭐 전환 이런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를 다 이제 PID가 써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외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면서 PID를 좀 다듬으셔야 되고, 뭐 일정인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쓸데없죠. 여러분들이 일정을 이대로 지킬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걸러서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챗GPT한테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려운 용어, 기술적 용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한 번씩 꼭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이런 것들 내가 굳이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은 알고 넘어가는 것과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산으로 갑니다, 프로젝트가. 이걸 보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우리가 시킬까요? 챗GPT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 알려줘라고 얘기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술 용어가 HTTPS라고 하는 그런 기술 용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용어조차도 하나하나 조금씩 넘어가는 게 짚고 넘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대단히 크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번 PID 작성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런 두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미 노션으로 공유를 해드린 그 러버블 PID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디스코드에 보시면 잠깐만요. 네, 디스코드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자료실에 여기 빌더 트랙 이렇게 빌더 트랙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빌더 트랙의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러버블용 커스텀 GPTS 모음집 이런 것들을 가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PID 제네레이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PID를 러버블용으로 또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델은 5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것도 그냥 아까 아이디어 검증했던 내용이랑 비슷하게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유튜브 요약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얘가 질문을 다시 할 겁니다. 자, 어, 더 좋은 응답을 위해 오래 생각하긴 하네. 네, 빠른 답변 그냥 받을게요. 그냥.
좋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제 자동 요약인가요? 아니면은 뭐 플레이리스트 같은 뭐 이런 내용도 필요하신가요?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URL을 넣으면 바로 요약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라고 답변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딱 핵심만 짚으셨네요. 자, 입력, 출력, MVP.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다시 되묻는 거죠. 사용자가 유튜브 URL을 넣는다. 해당 영상의 요약문을 자동 생성해준다. 불필요한 계정 커뮤니티 추가 기능 없이 단일 기능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핵심만 빠르게 가능한 이런 서비스가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문서 패키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맞아. 라고 얘기를 해보겠죠. 그러면은 PID 문서가 이제 4개 플랜으로 이제 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그 이런 문서를 하나 제작을 해주고요. 이거는 그냥 뭐 프로블럼 미션, 타깃 오디언스 이렇게 좀 되게 간단한 내용들로 좀 구성을 잘 해줍니다. 근데 Next.js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조금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런 테크 스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컨트롤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게 큽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자동으로 얘가 AI가 찾아서 막 넣어주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그 빼시죠. 빼고 제작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사실상 그 러버블에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꼭 빼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임플레멘테이션 플랜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면서 내가 이걸 제작을 할지에 대한 내용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문서도 써줍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들은 꼭 같이 가져가서 썼으면 좋겠고요. 앱플로우 페이지스 앤 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앱플로우 사이트 맵은 어떻고 앱에는 그 각 페이지는 어떤 기능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프라이머 유저들은 어떤 것들을 현재 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 이게 1차 버전 문서 패키지를 하는데 여기서 수정할 만한 부분들은 수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기술 스택은 어차피 러버블로 할 거라서 빼고 다시 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빼고 이렇게 줍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빼고 주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거를 이제 러버블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겠죠. 자, 기술 스택이 제거됐다고 하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는 러버블로 갑니다. 그럼 러버블로 가서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이게 내가 주는 PID 문서야. 이걸 기반으로 첫 페이지를 제작해 줄래? 라고 해봅니다. 자, 이 PID 문서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파일로 잘 저장하고 첫 페이지를 제작해 줄래? 라고 하면은 이제 러버블에서 바이브 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내가 생각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좀 빨리 좀 넘어간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면밀히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게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좀 더 보면 좋을까 뭐 어려운 용어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PID 문서 저장하고 이게 뭐 유튜브 요약 서비스 첫 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런 요약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되게 기술 스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긴 해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 요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 제가 다른 웨비나에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크립트 API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막 뽑아주는 API가 따로 있어야 되고 AI API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거를 또 연동하는 수파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편이 사실은 좋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급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니고 먼저 이렇게 러버블로 한번 만들어 보고 페이지를 만들면서 이제 실제로 내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은 API를 넣을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좀 채워 나갈지 이런 트랙이 이런 목적이 이 기초 트랙의 주 목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PID 작성을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부스터를 통해서 한번 PID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부스터는 여러분들이 좀 그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게 얘가 그 최수민 님이 UI를 맨날 바꿔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되게
좀 처음에는 약간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무료 모델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유료 모델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GPT-5가 무료라고 하니까 보면 좋을 것 같고, 개발 도구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러버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러버블 용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PID 문서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유, 유, 유튜브 요약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대화창이 뜰 텐데, 이 태스크 태스크가 아니라 PID 매니저가 계속 뭔가 답장을 해줍니다. 약간 좀 말을 걸듯이 좀 귀찮게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대화 과정을 통해서 PID를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스터도 되게 좋은 대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기획을 구체화할 준비가 되셨느냐?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요 기능으로 무엇을 포함하겠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유튜브 첫 번째 A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URL 입력 후에 AI 요약을 생성하는 것이다라고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포함한 내용으로 다음 질문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국어 번역 요약을 제외해줘 라고 하고 나머지들 뭐 다 이 서비스들에 어울릴 만한 추가 기능 세네 가지 제안을 해드리는데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좀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세 번째 질문을 줍니다. 이게 되게 질문이 많거든요. 거의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좀 채우시는 편이 좋거든요. 뭐 이런 자동 답변 같은 것도 해주네요. 이제는 이 자동 답변 같은 것들을 해서 넘어가 볼게요. 주요 사용자는 누구이고 뭐 누구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고 주요 사용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긴 강의 세미나만 빠르게 파악하고 싶다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만들고 가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핵심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되게 귀찮은 질문들 같은 것들이 되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되게 서비스의 밀도를 더 높여주는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럼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그냥 아무거나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PID 결과를 좀 보고 싶으니까 자, 자, 어, 네, 바로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또 질문하는데 어쨌든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 부스터는 초기에 이래서 약간 진입장벽이 사실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점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PID를 드디어 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ID 끝났다고 하네요. 음, 유저 여정 맵도 만들고 있네요. 유저 여정 맵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알기로는 TRD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막 이제 질문하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질문이 10개라고 했는데 더 늘어났네요.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는 10개 정도로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한 20개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귀찮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이런 대화 과정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쩌면 그 제가 부스터를 이후에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툴 자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냥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냥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제가 좀 부스터를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급 트랙에서 이거 좀 활용해 보고 싶기도 하고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네. 버전업 될수록 질문이 많아지죠. 맞아요. 네. 그런 게 되게 큰 서비스 같아요. 약간 그 최수민 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디테일하고 진짜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꼼꼼해요. 그게 그 창업자의 성격이 엄청 반영됐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러버블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러버블에서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 뭐지? 잠깐만요. 설계 문서화. 네, 여기 만들어졌네요. 네, 이렇게 PID 유튜브 요약 서비스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기술 스택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가면 되는데,
보통 여기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러버블용으로 또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1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해야 되니까. 자, 1번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어. 추가할 부분 없어. 라고 얘기하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디자인 얘기를 하고 있죠. 디자인 얘기하고 있고 1번. 1번이라고 하고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자, 막 여러 가지를 되게 알아서 해주는 맛이 좀 있는데 되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1. 자, 오, 프롬프트를 또 하고 있고요. 네,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그냥 더 너가 알아서 해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글쎄요. 그것도 아마 다시 재질문을 할 거예요. 다 알아서 해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써. 자, 구현 계획을 짜고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했는데 없어. 자, 작업들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멈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음, 됐다. 아, 드디어 됐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롬프트가 복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우와, 나쁘지가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별로 없는데, 뭐가? 잠깐만. 어이, 뭐가 없어. 너무 별로 없는데? 어쨌든, PRD와 이 PRD랑 저기 지금 구현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약간 역시 라이브의 묘미가 있네요, 이게. 그죠? 이렇게 PRD 이거 복사를 하고, 첫 번째, 아까 만든 이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이렇게 개발을 시작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이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그 부스터는 쓸 수가 있는데, 부스터는 여러모로 중급용 사용자를 위한 툴이다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좀 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되게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초기에만 이렇게 좀 고생을 하면은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러버블로 내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PRD가 준비가 됐죠. 어느 정도는. 기술 스택은 제외한 채 상세한 기획이 담긴 PRD 문서를 러버블로 옮길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 저렇게 제가 저 녀석이 제안해주는 그런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씨가 제안하는 어떤 그 랜딩 페이지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거를 좀 고려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일단은 랜딩 페이지는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고통과 문제를 공감해주고 의심을 해소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심 해소 수단 같은 경우가 뭘까요? 예를 들면 후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공감을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를 들면 유튜브를 요약을 한다고 했을 때, 긴 영상을 매번 보기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세일즈에 필요한 카피라이팅이 잘 들어가야 되는 게 랜딩 페이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게 히어로 섹션에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부가 어려운 제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거부가 어려운 제안이란 건 뭐냐? 무료 혜택을 지금 드리겠다, 당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아니면 뭐 지금 뭐 50%가 할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서야 가격과 상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여기 하단에 뭐가 있죠? CTA 버튼 있죠? 이게 그 콜 투 액션 버튼이라고 해서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그 버튼을 얘기를 해요. 저희 ASC 랜딩 페이지도 보면 이렇게 저희 신청 페이지가 둥둥둥 떠내렸잖아요. 플로팅으로. 이거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공감을 해주는 이런 프롬프트는 많은 분들께서 이 한 문장을 딱 읽어도, 아, 그렇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솔로프리너라고 랜딩 페이지의 카피인 건데요. 이거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나는 연 4%의 임금 상승이나 칸막이가 있는 사무실에서 나의 미래와 역량을 가두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딱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많은 직장인들이 되게 공감하겠죠. 나도 그래, 퇴사하고 내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네?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내가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감해주는 문구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그거를 히어로 섹션이나 아니면 밑에 꼭 써두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제 솔로프리너 웹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솔로프리너 웹사이트. 이거 지금은, 이게, 지금은 링크를 다 운영하지 않지만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우리는 홀로 섰다. 홀로 설수록 더욱더 든든한 동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했었습니다. 이게 카피라이팅을 제가 다 설계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홀로 서는 사람들의 프라이빗 스터디 커뮤니티라고 해서 대단히 직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오퍼들을 조금씩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서비스는요, 어떤 거냐면 스터디를 무제한으로 참가하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기 라이브 특강을 제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얘기를 했었었죠. 저는 이거 프레임워크로 만들었고요. 약간 이거는 디맨드 커브라고 하는 웹사이트의 카피라이팅인데 이건 뭐냐면 창업자들이 최근에 유행이 뭐냐면 되게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보다. 제품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모으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들을 위한 뭐 교육 서비스인데 이게 딱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Building an audience is fucking har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어렵다. 완전 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과감하게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창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타겟 오디언스의 아픔을 짚고 넘어가면서 내가 이들을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저스틴 웰시라고 하는 세계 1위의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링크드인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뭐 솔로 프리너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를 고민하지 않은가? 고민하지는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더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기적인 사업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1인 기업가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얻고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거, 나에게 이기적인 서비스, 나에게 이기적인 삶을 찾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카피라이팅이 들어가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의심을 해소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품 자체가 내가 지금 당장은 뭐 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든 사람을 입증을 좀 시켜줘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미 나는 증명을 했다. 나 4개월 만에 1000명을 모았고, 그리고 뭐 엄청난 오디언스를 이미 모은 사람이다. 라고 사회적 증명을 한다든지 저는 되게 그리고 사실 좀 반칙일 수도 있지만 제 대기업 커리어를 그냥 되게 적극적으로 더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너는 SK텔레콤 출신이야. 나 좀 더 그래도 또 대기업도 나왔고 연봉도 많이 받았었어. 근데 이런 사람이 난 독립하겠다고 나와서 내 삶을 일구고 있어. 너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느낌의 내용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게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의심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이걸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한 달 만에 그래도 내가 100명 혹은 1000명 정도의 오디언스를 이렇게 빨리 모을 수가 있었어.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과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의심을 해소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스틴 웰시는 이제 이런 나의 창업 스토리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얘기를 해주죠. 뭐 이런 후기 같은 것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사회적 증명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장치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후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으실 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꼭 배치해 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후기가 만약에 내가 없다면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이 책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를 한다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후기가 없으면 비싸게 어떻게 팔 것인가. 그러니까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를 한다라는 내용에서 나온 거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어떤 서비스 혹은 광고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회적 증명이 없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에 빠져들고 더 진정성을 찾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되게 랜딩 페이지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 이렇게 되게 책갈피도 많이 해놓고 저 진짜 명서로서 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제 랜딩 페이지의 전환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거를 공여사님이랑 다른 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던 책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랜딩 페이지에 그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과물을 알 수 없는 이런 그 가입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는 것도 너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배치해야 되느냐? 세 가지의 키 코어 서비스를 배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료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서비스가 정말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뭐 세 개의 해결책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은 내가 무료 전자책을 보내줄게. 그런데 체험판을 쓰실 수가 있어. 어때? 파격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크리에이터 트랙에서도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무료에 환장을 해요. 그래서 무료를 많이 얘기를 해보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결책을 뭐 이렇게 지금 내가 풀어가고 있는데 좀 세 개 정도로 압축해서 전달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편이 훨씬 더 메시지를 간결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좀 더 어필하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랜딩 페이지 하나 요소들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단 세 가지의 차별화된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기획을 해보신다면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가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품 자체가 AI 서비스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로 뾰족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느 정도는 좀 더 장점을 세 가지 정도로 나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그 다음에서 담는 것이죠. 밑에 뭐 상세 내용이 있고 뭐 어느 정도 이런 기능들이 있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을 그 다음에 하단에 얘기하는 거죠. 많은 랜딩 페이지들이 항상 하단에 가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천천히 설득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내용에서 롱폼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난 뒤에야 가격을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이기는 합니다. 이걸 최대한 늦춰서 얘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많은 랜딩 페이지가 처음에 It's free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가치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 정말 뭐 유료 서비스다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가격은 상단엔 절대 없어요. 하단에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 모집 인원이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제 랜딩 페이지 하단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세일즈 그 강의에서 좀 더 확실히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갈 텐데 오늘은 이제 바이브 코딩 강의다 보니까 좀 더 그냥 한번 이런 구성대로 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FAQ도 넣고 여러분들이 CS 채널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채널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서 랜딩 페이지를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꿀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싸게 상품을 팔고 싶다고 하면은 랜딩 페이지 자체는 좀 되게 충실하고 길어야 돼요. 좀 더. 왜냐면 롱폼 세일즈 페이지's typically outperform 숏폼 pages.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작은 페이지보다는 롱폼 페이지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아웃퍼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고관여 상품일수록 더 사람들이 되게 자세하게 읽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좀 고려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안전함을 원한다는 그런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PRD 넣고 랜딩 페이지를 한번 이제 더 만들어 볼 텐데 이미 아까 저희 러버블에 PRD를 한번 넣었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뾰로롱 하고 나왔네요. 나왔네요. 네, 요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유튜브 영상을 몇 초 만에 요약이라고는 되어 있긴 한데, 음,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수파베이스 연결하고 좀 하는 건데, 이것들은 다음 주에 커버를 할 거고, 사실 되게 AI가 만든 것처럼 좀 나오긴 했네요. 사실 좀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빌드가 안 됐네요. 빌드가 언석세스풀 돼 있고, 그렇습니다. PID 넣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코드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그 MD 문서 있잖아요. 이게 PID 문서가 이게 잘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해서 별도로
과제 제출해 주시는 게 이번 주에 나갈 과제입니다. 이 보시면 좋겠고, 자, 필수 도구 설치 및 가입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파베이스입니다. 수파베이스 여러분들이 꼭 그 러버블 프로젝트 했을 때 같이 꼭 연동해서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수파베이스는 그 백엔드 서비스인데 로그인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업로드 등의 이런 내용들을 자연어로 코드 한 줄 안 쓰고 처리하실 수 있는 진짜 좋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꼭 그 여기서 그 여기 요 우상단에 있습니다. 매니지 슈퍼베이스라고 해서 여기서 커넥트 슈퍼베이스를 꼭 누르시고요. 이 커넥트 슈퍼베이스에서 여기 가시면은 프로젝트가 not connected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커넥트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로그인이 대부분 안 돼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네임은 뭐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는 꼭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스트롱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리전은 사실 한국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음, 서울로 선택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프로젝트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아까 그 커넥트 프로젝트 들어갔고, 마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동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백엔드 같은 것들을 자연어로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이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빠르고요. Your base now connected Supabase.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이제 백엔드가 연동이 된 겁니다. 백엔드가 연동이 된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로그인을 만들어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인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제 수파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얘가 로그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에 로그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다음 주에 좀 다룰 거고요. GitHub을 여러분들 꼭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itHub은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으냐? 일단 우선은 여기서도 이렇게 GitHub을 또 연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커넥트 GitHub을 누르시고요. 이제 여기서도 커넥트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커넥트 프로젝트를 눌러서 로그인 하시고 여기다가 기존 프로젝트에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또 GitHub이랑 바로 연동이 끝나요. 사실 굉장히 쉽죠. GitHub을 왜 해야 되냐면요. 버전 관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버전 관리를 그 지금 러버블 내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그 이렇게 지금 GitHub에 그 내 프로젝트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HTTPS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것들 복사해서 커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잠깐만 커서를 켜볼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커서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들은 아마 오픈 프로젝트밖에 없을 텐데 클론 루포를 누르시면 됩니다. 클론 루포 누르고 여기다가 아까 내가 그 복사한 그 내용 있죠? 그럼 요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폴더를 선택하면 되는데 폴더 한 테스트라고 해서 새로운 폴더 만들고 테스트 2라고 해서 리포지토리 대상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됐죠? 복제된 리포지토리를 열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짜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러버블 프로젝트는 이제 커서에서 옮겨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서에서 내가 git으로 계속 푸시해가지고 버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연동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 버전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 그 코치님이신 성구님이랑 제가 이제 카바를 치면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냥 연동만 먼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버전 관리나 나중에 프로젝트를 좀 더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 필요하다 보니까 러버블 프로젝트를 꼭 먼저 이렇게 GitHub에 연동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토스 페이먼트를 이제 나중에는 꼭 쓰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주차에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토스 페이먼트 개발자 센터에 가서 사실 이 내용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고 개발 구현해줘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발자, 문서를 좀 더 참조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슈퍼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좀 되게 밀도 있게 좀
처음에 세팅해놓고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프롬프트에 잘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곧 드릴 테니까 이것들을 한번 봐주시고, 뭐 직접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연동하기 들어가서 문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한번 셀프로 테스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 라이브에서도 이미 구동되는 걸 확인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저장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할 거예요, LLM이. 네,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고, 네 번째 필수 도구는 매직입니다. 근데 매직이라고 하는 도구는 그 매직 MCP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디자인을 되게 개선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20, 20, 아, 21st.dev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이시고요. 여기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되게 디자인 컴포넌트라든가 여러 디자인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탐색을 하시면서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소들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러버블에 카피해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예시를 잠깐 좀 더 찾아볼게요. 됐다, 이거 아니고. 백그라운드 보더. 음, 여기 있을 텐데, 컴포넌트가 있고, 이거 말고, 여기도 없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네, 만약에 내가 이런 UI 요소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반짝이는 것들을 여기서 카피 프롬프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카피 프롬프트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내가 붙여넣기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 말고 여기에 붙여넣기 할게요. 자, 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게 많은 내용의 것들이 붙여넣기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놓고 싶다. 그러면은 하단의 푸터 페이지에 이 요소를 넣고 싶어 라고 하고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이게 다 무료예요.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UI 요소 같은 것들 내가 좀 더 보고 업그레이드 할 거 없을까 하는 것들 보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들도 자세한 방법은 또 3주차에 디자인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도구 다섯 번째, 빌더 트랙 라이브러리 꼭 활용해 주십시오. 이 노션 페이지로 이미 공유가 많이 되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롬프팅 자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이것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좀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프롬프팅을 이런 걸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러버블을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항목별로 하나씩 세팅을 일단은 두 개 먼저 했고요. 깃허브랑 수파베이스 이렇게 연동을 하는 것들을 필수로 하셔서 이번 주에 제출해 주시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과제 안내. 첫 번째, PRD를 일요일 자정까지 인증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많은 분들께서 오리엔테이션 때, 이 문서 자체, 이 금요일에 제출을 하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일요일에 제발 해달라라고 말씀 주셔서 일요일 자정까지 인증해 주시면 되고요. 긱봇이 아니라 데일리봇에 여러분들이 인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이 데일리봇에서 메시지가 올 겁니다. 일요일 당일에. 그래서 그날 당일에 이것들을 꼭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은 지금 저희 쇼폼 크리에이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쇼폼 인증이라고 해서 이 URL을 올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인증하신 내역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일요일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거의 4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랜딩 페이지를 올리는 진풍경 이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ID 문서 원본 이거 꼭 올려주시고요.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버블로 만드는 첫 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꼭 랜딩 페이지여야 되느냐? 아니요. 랜딩 페이지 말고 첫 페이지여도 되는데 그래도 좀 완성도 있게 수아베이스도 연동하시고 깃허브도 연동을 하셔서 올려주십시오. 아시겠죠? 어떻게 공유하느냐? 여기 우측 상단에 퍼블리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URL이 생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이거 정말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과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이후에 올리시면 인증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타 질문을 좀 더 나누고, 그 다음에는 우리 빌더 코치이신 성구님 좀, 모시고 인사하고 Q&A 조금 하다가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다른 바이브 코딩 툴로 제출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됩니다. 커서로 하셔요. 커서로 하실 분은 커서로 하십시오. 그, 근데 다만 산출물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결을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미완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완성해도 괜찮습니다. 네. 사실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버그도 많고 되게 리팩토링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자신의 실제 수익화 제품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다가 막히면 언제든지 저희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답변을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트랙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빌딩 인 퍼블릭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빌더 트랙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빌딩 인 퍼블릭으로 이걸 좀 같이 진행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 빌더 트랙으로 계속 제품 만들면서 내가 소셜미디어에 어, 제품 개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지원 정책을 따로 검토를 해볼게요. 크리에이터 트랙이랑 겹치어가지고요. 이거 자체가. 근데 크리에이터 트랙이랑 같이 하시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커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빌더 트랙이 막 되게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별도의 니즈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것들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빌더 트릭의 첫 특강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성구님 계시는가요? 성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구님, 그 마이크 켜주시고, 그 카메라도 켜주시고,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들리시나요? 네. 네, 일단 저도 특강 잘 들어가지고 조신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풀타임 인디에이커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성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이제 자기소개 작성해 주신 내용을 좀 둘러봤는데 분야도 다양하시고 경험이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4주차 뒤에 결과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더 트랙 코치로 활동하게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목요일에 무물보 세션이 있는데 제가 아무거나 질문 채널에 무물보 포스트를 하나 올려놔가지고 거기에 세션 전까지 질문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무물보 세션에서 또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조별 모임까지 9분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한 3, 4분 정도 답변 드리고, 저희 이제 다음 조별 모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빌더 트랙 자체를 사실 두 개씩 뛴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조별 모임은 화상으로 당연히 합니다. 네, 당연히 화상을 하셔야 되고, 카메라 없이는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카메라를 켜셔야 됩니다. 네. 커서가 더 예전 코딩 기반이라고 지피터가 그러는데, 러버블이 더 초보자한테 편할지요? 러버블이 훨씬 초보자들한테 편합니다. 왜냐? 이유인즉슨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직접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커서로 하시면 개발 환경도 스스로 세팅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커서를, 지금 잘 쓰고는 있긴 하지만, 러버블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전 툴이다, 현재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모델 자체는 다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부가 어려운 제안 중에 세 개의 해결책 중에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개의 기능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개의 기능이라고 보면 좋겠고, 그거에 더해서 서비스의 메리트라는 것을 이런 무료 자료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은 내가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훨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일즈 트랙에서 제가 좀 말씀 더 드려볼게요. 네, 우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강의안은 오늘 바로 업로드 되나요? 네, 바로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저 바로 항상 업로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렇죠. 강의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네. 아, 압축적으로 좀 했는데, 네. 할 일이 태산이죠. 칭찬은 조심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춤이요? 아, 아직까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연기력을 더 키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너무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커밍손님이라고 자주 만나는데 그분께서 유튜브 하시려면 연기력 있으셔야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기 학원을, 그럴 수 있겠죠. 라이브라 재밌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을 지금부터는 질문 게시판에 해주시고 질문 게시판에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내일 또 라이브에서 또 Q&A 세션을 종합적으로 갖다 보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싹 다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어려운 부분들 혹시 지금까지 뭐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지원해 드릴 테니 이렇게 싹 다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느냐? 이제 조별 모임을 가셔야겠죠? 조별 모임을 꼭 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보시고, 피그잼으로 들어가셔서, 피그잼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진실과 하나의 거짓을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가셔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이제 각자 조에 가서 화상 미팅을 하시고 그 조장분의 가이드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우리가 뭘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깊이 있는 토론 그리고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여러분 좀만 쉬시고 다시 시작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